안녕하세요. 6월 6일 시각화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분들 하신 거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주실 분,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그러면 제가 그 블렌더고 나머지 분들은 매니임인 것 같으니까 네. 제가 그 어제 그렇게 길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먼저 좀 그러면 얘기를 좀 하겠고요. 혹시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나요? 음, 네. 공유하시면 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그 블렌더 이제 처음 만져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작업을 좀 해보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알려져 있는 이제 그 기성품들 이제 그냥 로딩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를 그냥 해봤거든요. 그 되게 빨리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냐면 그 일단 요 사이트를 이제 GPT 시켜가지고 좀 음, 알아냈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블렌더에 로딩할 수 있는 이제 FBX 파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리깅이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다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이제 보시면 그 캐릭터가 있고요.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캐릭터 중에서 제가 이제 그냥 그 이제 하루 닮아서 그냥 이거 그냥 골랐어요 단순하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캐릭터가 있고 애니메이션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 여기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캐릭터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캐릭터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고르면 그게 지금 다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이제 그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그 블렌더로 불러오는 이제 파일을 그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 FBX 형식을 이제 가지고 오면 그래서 제가 그 올려놓은 것처럼 이제 두 개를 그냥 단순하게 해봤는데 아직 제가 이제 블렌더가 익숙하지 않아서 카메라 초점이나 이런 것도 심지어 어떻게 맞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방금 이제 네. 보여드린 저 그 웹사이트 이름이 뭔가요? 그 믹사모 그거에서 불러온 거는 아니고 그러면 그 FBX 파일만 이제 그 가져올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더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렇게 단순히 이거를 그냥 파일을 임포트를 해가지고 임포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레이아웃이랑 그 이제 그 잡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렌더하면 그냥 이제 MKV 파일을 만들어줘서 그거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제 공유를 한 거고요. 제가 일단은 해본 거는 거기까지인데 그 해보면서 조금 알게 된게 다시 이제 사파리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핵심이 그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의 어떤 그 움직임을 이제 구현하는 어떤 그 리그드 돼 있다고 하는지 리깅 돼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되어 있는 게 핵심이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궁금했던 게 고양이에 대해서 그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돈이 붙더라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그 이제 FBX 파일이 필요한데 이제 조금 이제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퀄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이제 마켓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것도 이제 GPT가 이제 추천해준 이제 그 사이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추천해준 사이트인데 다들 이제 아시겠죠? 그냥 이거 그냥 단순히 다운을 받은 거지만 이제 조금만 가면 비싸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눌러놔서 그렇지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일한 거니까 당연히 그냥 무료로 배포하고 싶을 순 있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검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왜 리그드라고 해야 되냐면 이제 그래야 이제 움직임을 바로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이런 사이트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사이트들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분들 기준으로 해서 혹은 이제 어떤 견습생들 기준으로 해서 이제 퀄이 좀 떨어지면 이제 무료로 올려놓는 것 같고 혹은 이제 홍보용으로 아니면 이제 좀 어떤 IP 파일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 이제 최근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이건 좀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수동으로 일하기 싫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기 있는 그런 각각의 FBX 파일들을 다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거를 GPT 시켜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제가 원하는 동작들마다 다 하고 싶거든요. 그냥 제가 일 하나도 안 하고. 근데 그러려면 이게 스크립트 형태로 나와야지만 그게 되겠더라고요. 그냥 실제로 지금 블렌더 화면에서 이제 큐브 잡고 수동으로 그거를 해가지고는 결국 이제 그냥 수동으로 매뉴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어져서 이게 혹시 말이 될까요? 이제 블렌더 만져보셨으니까 자, 뭐 질문하는지 네네. 이해하시죠? 저도 근데 이게 리깅 하는 거는,
저도 잘 몰라갖고 어떤 식으로 음. 되는지. 그래서 대답해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학습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사람들이 저는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음, 네. 근데 뭔가를, 자동화를 하는 거는 분명히 스크립트가 더 강력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일단은 그거를 좀 시도를 적어도 좀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 모든 의미에서. 저도 이제 그 어떤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를 스크립트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카메라 움직임 같은 거는 스크립트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카메라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것도 실제로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음. 한데,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모든 거를 다 블렌더에서 그 하는 그 매뉴얼 작업들을 스크립트 기반으로 하는 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해보시니까? 저는 스크립트 기반으로 했는데 제 생각엔 거의 모든 게 가능하고 제가 GPT한테 물어보니까 그 실제로 그 프로들은 어떻게 작업하냐.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사용한대요. 스크립트도 하고 매뉴얼도 하고 같이 섞어 쓴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 음.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면 또 장현철 선생님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잠시만요. 음, 뭐 이대로 하면 되겠지? 네, 그럼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데스크탑 전체를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여기 지금 영상 결과물이 여기 있고 옆에 코드가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여기 일단은 제가 원하는 작업을 조금 해봤고, 이게 지금 커브가 좀 다른데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원래 그 올려놨던 커브 그 방정식이 뭐였는지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좀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영상 이제 대충 이렇게 움직이고요. 처음에 이 텍스트 나오고 서피스랑 음, 커브 그다음에 이렇게 그 탄젠트 벡터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렇게 나오고 네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저 코드 보면서 그냥 그 두서없이 그냥 제가 좀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들, 코멘트를 좀 남기면서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조금 일단은 뭐 코드를 크게 보여주실 좀 수 있을까요? 작나요? 네, 아, 네네. 맞습니다. 이거를 아, 이렇게 하면 커지나? 네, 네, 됐다. 좀 더 키울까요? 조금만 더.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좀 했는데, 일단은 뭐, 파이썬 이 클래스 이런 것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고, 그 3D의 경우에는 이제 3D 씬 써야 되는 거 요거 있었고 그냥 씬이 아니라 3D 씬으로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텍스트 부르는 거랑 이번엔 엣지를 써서 저기 뭐야 그 애니메이션 프레임 아래쪽에 이렇게 딱 위치하게 해놨고요. 이게 좀 배운 게 요, 요 커맨드 있잖아요. 이거를 안 집어넣고 하면은 텍스트가 이 카메라랑 같이 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타이틀을 쓸 때는 이걸 써야 된다. 이런 거 배웠고. 그다음에 엑시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제가 잡은 거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펑션을 제가 스피어를 부르기 위해서 펑션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거 보면은 그냥 스피리컬 코디네이션인데, 어, 레디어스를 2로 잡았고, 조금 사이즈를 크게 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보면은 X레인지, Y레인지, Z레인지 했는데, 랭스를 다 8로 잡았어요. 이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어, 이 포지션을 잡을 때, 음, 뭐였더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NP로 해가지고 숫자로 잡으면은 얘가 그 영상 내 코디네이트로 잡고 그래서 엑시스랑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엑시스를 이게 랭스를 약간 찌그러뜨리면은 이제 실제 X가 2인 지점이랑 이 영상 내 코디네이트 2랑 달라져서 위치가 잘 다르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거 좀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딱 스케일을 정확하게 맞추면은 코디네이트 좌표랑 이 엑시스로 부르는 코디네이트 좌표랑 영상 내 코디네이트 좌표랑 일치해서 뭐 막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서피스를 불렀는데 서피스를 이제 스피어로 불렀어요.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게 작업물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사실 요걸로 한 거거든요. 파라메트릭 서피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람다 UV 해가지고 그 제가 직접 이제 방정식을 집어넣고 U랑 V를 바꿔서 직접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 G파이팅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G파이팅이 이제 스피어가 그 딱 보면은 위랑 아래쪽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이게 막 오락가락 해가지고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스피어를 부르니까 그 일이 안 생기게 나오더라고요. 이 작업을 보시면 지금 깜빡거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스피어는 이제 자주 쓰이고 앞뒤가 있는 거는 뭐 항상 그런 거니까 약간 보정을 좀 해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부러. 그래서 보니까 서피스 이제 스피어를 가지고 하니까 그냥 레디어스 지정하고 레졸루션 지정하고 그 다음에 뭐 투명도 이렇게 체커보드는 일부러 뺐고요. 그 체커보드 하면은 이제 뭔지 아시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했더니 잘 나오더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를 이제 그냥 지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모델로 이제 이쿠에이터를 했었는데 이제 이쿠에이터를 하니까 이제 탄젠트 벡터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좀 다른 걸로 바꿔봤죠. 그래서 이거 지금 그려져 있는 커브가 이거 T 오버 2 T로 한 거고 네. 여기서 제가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네. 그 지금 패스가 구면 위에 딱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많이 매님에서 그런 설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변수들을 그렇게 되도록 설정을 하신 거예요? 아, 변수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음, 보면은 제가 펑 이걸 부르잖아요. 네, 얘가 그 구면 위의 방정식을 만족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UV를 집어넣으면은 음, 이 여기서 뱉어내는 그 3차원 코디네이트이 전부 스피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동으로 매님에서 찾아주는 게 아니고 제가 올려놓은 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TAU가 2파이를 뜻하더라고요. 360도를.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쓰여서 그런 건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쓰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재밌는 게 파이도 있거든요. 보면 파이도 있어요. 컨스턴트로. 근데 TA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참 재밌네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패스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그 탄젠트 벡터 찾는 건데 이제 GPT의 도움으로 이제 조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 놓으니까 이제 패스를 바꿔도 그냥 잘 탄젠트 벡터를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벡터의 랭스는 1로 그냥 임의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그 t에 따라서
에러를 업데이트하는 펑션을 따로 디파인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이게 파라미터가 지금 타우인데 이게 이제 패스가 0부터 타우까지 돌아가니까 이렇게 그 t를 그거에 맞게끔 이제 프로포션을 준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스타트를 이 뒤쪽에 에로우 3D로 이제 뱉거든요. 리턴을.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펑션이 스타트 포인트랑 엔드 포인트를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에로우를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 이게 스타트가 이렇게 패스를 따라가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탄젠트 벡터가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 뭐야 딱 여기 시작 지점이 저렇게 바뀌게끔 이 패스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게끔 스타트가 잡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탄젠트 벡터를 직접 구해주는 기능은 또 없어서 이거를 어 그 뭐야 델타를 작게 잡아가지고 패스를 조금 바꾼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있게끔 만든 거예요. 디렉션을 찾아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델타를 아주 작은 숫자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 프로포션 플러스 델타 해가지고 딱 여기 시작점에서 조금만 움직였을 때 패스 값을 넥스트 프로포션으로 잡은 거고 그래서 엔드 방향을 이제 그 뭐야 아주 작은 요 세그먼트 이렇게 해서 엔드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디렉션을 이렇게 찾은 거죠. 예. 그다음에 걔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는 건데 디렉션을 다시 노멀라이즈를 하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방향을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갱신하게끔 해놓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뒤쪽에서 업데이트 에로우를 따라서 이, 그, 뭐야, 새로운 에로우가 이제 get 에로우 T를 넣게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셀프 플레이 여기 업데이트 프롬 알파 펑션을 하면은 이제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움직이는 타임 파라미터를 따로 받아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걸 좀 봤고, 그 다음에 런타임 이제 5초 동안 돌아가게끔 해두는 거고, 또 뭐 있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탄젠트 벡터를 찾는 거는 요 get arrow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출력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엑시스 더해주고, 카메라 오리엔테이션 픽스 해주고, 그 다음에 서피스, 패스, 에로 먼저 만들어 놓고 1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여기 이제 업데이트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카메라 회전 좀 가만히 화살표만 움직이니까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움직이는 거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놨고요. 이게 보면은 비긴 앰비언트 카메라 로테이션을 하는데 이게 앞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는 속도 1초당 2도만큼 움직여라. 그다음에 파이 축에 대해서. 근데 보면은 이걸 동시에 지정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축을 두 개를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냥 두 줄을 이렇게 하니까 같이 돌아가요. 이것도 이제 그냥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그냥 축 지정해서 속도 따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애니메이션이 돌아갈 때 그냥 같이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회전이 다 끝나면 스탑. 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데 들어가 있네. 빼놓고. 네.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던 거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된 것 같긴 해요. 한, 3, 40%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지금 또 다음 난관은 이게 탄젠트 벡터만 찾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었고, 이 커브를 따라서 이제 임의의 그냥 임의의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위를 따라서 이제 그 평행수송이라고 하는 규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거를 구현을 하고 싶은데 그 평행수송이 그 미분방 정식에 따라서 이제 그 주어지거든요. 평행수송을 해가지고 이 움직이는 이 벡터 이 좌표가 미분방 정식을 따라서 주어지는데 그 녀석을 이제 손으로 풀 수가 없어요. 미분방 정식을. 그래서 그 이제 수치 해석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해를 그 수치적으로 찾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션 위로 옮기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좀 생각할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뉴메리컬 솔루션을 찾으면은 이제 그 t 파라미터를 뭐 아무리 빽빽하게 해도 이 애니메이션 t 파라미터랑은 좀 다르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가 어떻게 보정을 해줄 수 있나 매님이 약간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메티카로 이 뉴메리컬 솔루션을 테이블로 얻는 것까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CSV 파일 이제 그게 있는데 어 여기에 요런 거는 얻을 수 있거든요. 이 뉴메리컬 솔루션을 찾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변수는 요 t, 네, 요 t가 이제 자기 멋대로 주어질 테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게 t고 이게 벡터들의 좌표가 이게 뉴메리컬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불러들여가지고 좌표 출력하는 거는 잘할 것 같은데 이 애니메이션의 프레임을 맞출 때 이 t가 얼마나 빽빽하게 필요한지도 좀 내가 조절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좀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그 T가 어느 정도 빽빽하면은 대충 리니어로 분사해도 크게 오차는 없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살짝 끊겨가지고 아, 그러니까 질문을 묻던데. 그 수치적으로 0.05 정도로 지금 테이블로 보여주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사실 컴퓨터라는 게 이제 시각적 자료의 특성의 한계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서 트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저게 물론 이제 0.05로 해서 그냥 저걸 다 때려박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저기서 좀 더 드럽게 하려면은 적당한 보관법으로 선형 보관 같은 걸 사용했을 때 시각적으로는 물론 정확한 값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예를 들면은 실제로 그 정확한 수치랑 선형 보관했을 때 수치랑 그게 차이가 뭐 한 0.001, 뭐 한 10에 마이너스 4승, 5승 요 정도면은 시각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음, 네. 뭐, 그거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할지. 근데 일단은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그냥 매스메티카를 통해서 이게 잘 얻어지나, 출력이 잘 되나를 시험해 본 정도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 나오더라. 라는 거고. 아마 그리고 요것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매스메티카에서. 제가 이제 이 간격을 좀 더 좁게 필요하면. 그래서 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다뤄야 되는 이슈가 있다 정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리고 매님에서도 이제 스무딩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움직임을 이제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음, 네. 제가 완전 초보기도 하고 지금, 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마 애니메이션이 지금도 화살 벡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초당 30프레임이나 초당 아마 프레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매님에서 사용하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초당 30프레임 많이 사용하는데 저것도 분명히 프레임당 그 화살표의 위치랑 기울기 값이 변하는 방식일 것 같아서 음, 그
그 아까 그 값을 뽑은 것도 이제 만약에 5초를 만들고 싶으면 30이니까 150개. 맞네. 그러고 만약에 그렇게 너무 촘촘한 게 어려우면 그거보다 적게 만들고 아까 정세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관법이라고 해서 중간에 그냥 값을 이렇게 쪼개주는 기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초당 30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또 약간 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구나. 네. 네, 근데 이게 매님에서도 또 네, 또 재밌는 게 매님은 또 이게 렌더링을 할 때 옵션을 주잖아요. 네, 프레임을. 그래서 보면은 제가 다 해봤는데 이제 로우 퀄리티, 미들 퀄리티, 하이 퀄리티가 이렇게 쪼개지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같은 코드 내에서 렌더링을 다 모드를 다르게 하는 거라서 보면은 그 내가 프레임을 지정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는 건가 싶네요.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렌더링에 따라서 지금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할 수 당연히 있을 것 아시겠지만. 같아요. 근데 디폴트가 음, 있을 거고, 그 애니메이션 음, 할 때 분명히 그 프레임, 초당 프레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음, 재밌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하이 퀄리티로 렌더링을 하면은 확실히 좀 더 음, 그럴듯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음, 사이즈도 크고. 이게 어떤 거였지? 이거, 음, 지파이팅. 음. 신나게 입는 거. 반짝반짝. 무슨 클럽도 아니고, 씨. 아무튼, 네. 저거 제가 이거, 봤는데, 네. 그,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때 이제 저기 누가, 다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 이중이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일 수도 있고, 그게, 저거, 뭐 아닐 수도 있나? 저는 이제 이중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던 게 스피어가 앞뒤가 있으니까 이 위쪽이랑 이 아래쪽이 뒤쪽이 있잖아요. 이제 앞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뒤에 보이는 거. 제가, 네.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스피어 자체가 이중이라기보다 스피어가 앞으로 봤을 때 앞뒤가 있으면은 이제 네, 저희가 네. 컴퓨터 용어에서 G컬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앞뒤로 이제 음, 컬링해서 앞에 있는 녀석 말고 뒤에 있는 녀석을 빼는 걸 G컬링이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제가 그래도 방금 챗GPT에 좀 물어보니까 이게 애니메이션 툴킷이 원래 그 좀 정교한 툴 라이브러리들은 이렇게 3D로 렌더링 할때 G버퍼 같은 거 해가지고 되게 정교하게 잘해주는데 얘들은 특성상 그거를 할 수가 없대요. 음.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그러면은 맨인 내부에 썼던 저 스피어는 왜 잘 되냐면은 저건 약간 여러 가지 내부 최적화 트릭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스피어는 좀 많이 쓰이는 편이라서 해도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해둔 것 같은 느낌? 만약에 네. 좀 더 임의의 매니폴드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좀 해결책은 100% 해결책은 없는데 몇 가지는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요거 어, 정리해놓은 거 한번 저기 검색해본 것들 한번 나중에 그냥 긁어서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일단은 뭐 스피어부터 일단 해보자. 약간 이 정도고. 나머지 이슈는 뭐 그때 가서. 네. 네. 네, 뭐, 만약에 이게 정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그냥 앞면만 보이는 각도로 카메라를 움직여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서피스를 제한을 시켜가지고 앞면만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음. 네, 근데 보면은 너무 깜빡거려. 1080p로 깜빡거리는 게 더 거슬려. 아무튼. 저 체커보드로 생겨먹은 것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거 체커보드를 없애도 이러더라고요. 그 옵션을 false를 해도. 그래가지고 그것도 조금 그래. 네. 어쨌든 근데 스피어는 참 잘 나와요. 이거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깔끔해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고 여기서 그러면 화면 공유를 끊겠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딱히 없으시면 정세현 선생님도 오늘 보여주실 거 있으시죠? 예, 예. 네. 음, 음, 예, 저 같은 경우, 요 지금 크기는 적당한가요?
좋습니다. 잘 네. 보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딴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번 주까지는 이제 컴퓨터가 콜앱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좀 활용을 했었는데 그걸로는 좀 힘든 것 같아서 지금 저도 로컬로 옮겨가지고 컴퓨터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추천드리는 거는 요 커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 제가 간단한 밤에 공짜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커서라고 영어로 치시면 나와요. 이건데 커서라는 친구가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도와주는 툴킷 같은 건데 얘들이 좋은 점이 이렇게 막 여러 개 반복하는 게 있을 때 하나만 고치면은 거의 대부분 똑같은 거를 탭 한 번으로 다 동시에 수정을 해줘가지고 작업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옆에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코너 같은 거 써도 물론 챗GPT 같이 좀 더 많이 유료 버전 같은 걸 쓰면은 좀 더 좋게 할 수 있지만 대충이라도 좀 하고 싶을 때 옆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가지고 작업하실 때 혹시나 쓰실 거 있으시면 요거 쓰면 좋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했던 거는 사실 그겁니다. 이건데 이제 이건 제가 공유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이거 이제 간단하게 몇 개 이렇게 곱하는 매트릭스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 크기가 잘려 있었던 문제랑, 그 다음에 그 화살표 같은 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거랑 전혀 다른 의도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그 행렬 곱에 대한 걸 이제 시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렬 곱의 요 성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시각화하는 코드인데, 이제 이 크기 조정이랑 그다음에 이 박스 치는 거랑 화살표 이어주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했어요. 가장 큰 문제를 좀 했다면은 일단 이건데요. 얘가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되게 깔끔하게 중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부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옆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이 옆에 붙어는 걸 어떻게 박스를 왼쪽으로 옮길까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여기 원하는 부분에 대한 화살표를 어떻게 잘 만들어 둘까 이게 서로 상충하는 문제라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 행렬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텍스트가 되게 여러 개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요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볼 건가 아니면 요거 하나하나를 각자의 덩어리로 볼 것인가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전체로 덩어리로 보면 장점이 뭐냐면 이 정렬 같은 걸 되게 이쁘게 잘해줘요, 알아서.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하나가 전체 덩어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인데 내가 특정 요 영역만 찾아가지고 여기서 읽겠다라는 게 이 영역을 이 덩어리 하나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 덩어리 내부에서 막 무슨 왼쪽으로 몇 번째 이런 식으로 막 픽셀을 신청해줘야 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요 타겟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다 따로따로 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이게 다 따로따로 하면 얘가 정렬이 삐뚤어져서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쁘지도 않고 좀 생긴 게 막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게 그냥 이렇게 막 화살표 같은 걸 추가하려니까 객체가 이렇게 막 그 이쁘지 않게 되는 배열, 그 다음에 이쁘지 않은 거를 해결하니까 이게 개별 컨트롤이 힘들다는 문제 이런 게 좀 있어서 그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했던 해결책은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행렬이거든요. 여기 A라고 돼 있는 거랑 B랑 C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A11 있고 A 뭐 L1 있고 이런 식인데 이 C닷을 보시면은 C닷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V닷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V닷이랑 L닷이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이렇게 그냥 처음에 만들면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없으면은 어, 이게 실행 응? 실행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왼쪽으로 돼 있는 거 이게 점이 여기는 가운데인데 여기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안 이게 왜 보인다. 그러냐? 아, 이게 안 보이나요? 저 아, 지금 화면 안 네. 이거, 네, 이거 여기로 가야구나. 잠깐만요. 네, 지금 보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네, 왼쪽이고 여기 중간이잖아요. 네,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지웠던 게 이걸 옮겨주는 과정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해서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음, 이거를 고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방금 지웠던 요 파트거든요. 시프트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행렬을 받아가지고 이제 행렬에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V-나 C 같은 스트링이 있는 애들을 가져와서 그 행렬이면은 걔를 그 왼쪽이나 오른쪽 내가 원하는 만큼 약간 옮겨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왼쪽인데 이게 다시 위에 보시면은 결국은 이게 시프트라는 건 이제 왼쪽 만약에 V-라는 애를 만나면은 얘는 왼쪽으로 약간 0.4만큼 옮기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린 채로 이제 얘들이 그 여기 있으니까 얘를 왼쪽으로 약간 옮기자. 그리고 C-였으면 C-은 요거니까 요거를 약간 위쪽으로 옮기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V-은 왼쪽으로 0.4만큼, C-은 위쪽으로 0.2만큼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약간 옮겨주면은 장점이 이제 이쁘게 배열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옮기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 묶어가지고 배열하는 건데, 이 V그룹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저희가 오브젝트가 A가, 행렬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런 거 텍스트가 있을 때, 이런 단위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그룹 단위로 이렇게 위치를 배치하는 경우에 쓰는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룹에서 뭐 중간을 한다 했을 때 A, B, C랑 이게 다 합쳐가지고 이거의 전체의 수직의 중간 이런 걸 파악할 때 덩어리로 그룹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뭐 어떤 특정 위치보다 아래쪽 왼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스케일링이 이제 저번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이게 화면 잘리는 거랑 맞지 않아가지고 좀 고민이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찾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이 컨피그라는 게 뭐냐면 프레임 리드스라는 게 실제로 이 전체 화면 크기예요. 왼쪽에 있는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프레임 리드스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스트럭처의 리드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 스트럭처의 크기가 원래 대충 얼마든지 원래는 잘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 길이고 얘가 이만큼 길이였으니까 그냥 맞춘 거죠. 요거를 이제 요만큼 빗줄 맞춰주면 요것만 딱 맞춰주면은 프레임 크기에 딱 맞게 나와요. 근데 딱 맞으면 약간 여백이 없어 보이니까 거기서 약간 더 줄여서 95%로 줄인 거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한 약간만 여백만 있으면서 이렇게 배치가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썼던 거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박스 치는 과정인데, 박스 치는 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행렬 0,0에 대한, C가 0,0에 대한 계산식이 박스를 칠 때 어떻게 칠 것인가. 0,2에 대한 박스 치는 거, 2,0에 대한 거, 2,2에 대한 거를 박스 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요 위쪽을 보시면은 이게 박스예요. 박스 1이고 박스 2잖아요. 이 박스 1은 뭐냐면은 A에서 빨간색 그 박스고 세로 가로축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세로축으로 박스예요. 왜냐면 여기 로우가 돼 있고 여기는 컬럼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컬럼 박스 하나 A에서 컬럼 박스 하나 치고 B에서 아니 A에서 로우 박스, B에서 컬럼 박스 하나 치고 그 컬럼 박스 각각 박스의 중간점을 이제 집어서 그다음에 이제 조국 C에서 저희가 원하는 엘리먼트가 대응하는 계산 결과식이 있으니까 그 대응하는 위치를 또 구하는 거는 여기 위에 따로 있고요.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게 그 C 엔트리 우리가 원하는 요 위치인 거죠. 얘 중앙. 그래서 이 박스랑 이 박스에서 요 박스 중앙으로부터 얘 중앙으로 옮기기. 그다음에 이 박스 중앙으로부터 요 박스 중앙으로 옮기기. 그래서 화살표와 박스 쳐주고 화살표 만들어주고 박스 치고 화살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어주는 과정을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요 페이드 아웃 하면 이제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고 사라지고 요거까지가 전체에서 한 사이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얘를 여기서 호출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 딱 숫자를 넣어주면은 원하는 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약간 펑션을 잘 랩핑을 해주시면은 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좀 구현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거 나중에 이제 혹시나 좀 몇 개 좀 다분하게 써보시다가 이렇게 좀 헷갈리거나 이렇게 좀 뭔가 자주 쓰는 기능인데 요거 정도는 하나의 사이클로 묶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뭐 물론 챗GPT 같은 것도 잘해주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펑션 만드는 게 은근히 또 뭔가 작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자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싶으면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작업을 해드릴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아까 말씀하시는 거 좀 말씀드리면 요 프리뷰랑 퀄리티 같은 걸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아까 로우 퀄리티 이게 뭐냐면은 픽셀 위드스랑 하이트랑 프레임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460, 400, 360막 480, 30p 했잖아요. 그게 요거거든요. 그게 크기, 가로, 세로, 그다음 프레임 레이트를 조정 가능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그냥 로우 퀄리티 하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요걸 컨피규레이션을 세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 주시면은 원하는 퀄리티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렌더를 했다. 그렇게 만드는 코드라서 나중에 퀄리티 같은 거 조정하시면 요런 거 추가해가지고 이거 챗GPT에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달라 해가지고 퀄리티 줄이는 법, 자동 조정하는 법 이런 거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님에서는 이제 퀄리티 조절이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게 뭐 로우 퀄리티, 하이 퀄리티 그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어 뭐 더 이제 그러면 로우 퀄리티다 하면 매니메이션 저절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로우 퀄리티가 어떤 건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기본 세팅은 그런데 여기 프레임 사이즈랑 음,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같은 거를 따로 조정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세팅을 따로 이렇게 키를 넘겨주셔가지고 구체적인 값을 주면은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율이나 뭐 그 프레임당 샘플 수 같은 게 예. 조절이 되는 거죠. 네. 음, 지금 이제 가로랑 세로 이렇게 묶는 거가 지금 이제 행렬에서 이제 그 위치 조정하는 것도 어쨌든 그 약간 이제 고민하시던 것에 대해서 나누신 건데 3D 씬에서도 그런 그룹핑 같은 게 될까요? 그냥 단순 질문입니다. 아, 네. 그룹핑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고요. 되고, 그러면 이제 대신에 이제 3DS 그룹을 묶었을 때는 이제 이동하는 과정을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 뭐 크기 설정이라든지 왼쪽, 오른쪽 같은 게 자유도가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게 어떻게 잘 될지 같은 건, 그 다음에 이제 회전도 생기겠죠. 그때쯤엔 뱅글뱅글 돌아가거나.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 그룹핑에서 어떻게 로테이션을 또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잘 과하는가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또 시각화를 위한 하나의 고민거리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음,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박스 치는 거를 어 네, 이걸 이 함수화한 것이죠. 예, 그렇죠. 뭐, 뭐, 1행과 1, 몇 곱하기 몇 행렬에 1행과 두 번째 행렬에 뭐 2행을, 2열을, 뭐 1열을 곱해라. 뭐 그런 식으로 네, 함수로 명령을 주면 알아서, 그렇죠. 네. 음, 실제로, 여기서 예, 예. 아니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박스 치는 거고 그냥 행렬은 그냥 있는 상태고 박스만 치고 있습니다. 따로 계산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매트릭스 그릴 때 그 쓰신 게 이 매님의 매트릭스잖아요. 좀 네,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어, 여기요. 같은데, 네, 저 매트릭스라고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뭐야, 이제 저희 레이텍에도 매트릭스를 그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하면은 조금 안 좋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 좋은 질문이신데 그거를 이제 그 매트릭스 B라든지 이런 거 매트릭스 비빈가 뭐 그런 거 쓰면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거랑 이거랑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라서 여기에 따로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중심 아,
그걸 측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구나. 그 이슈가 또 따로따로 있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막 쉬프트 타겟 해가지고 네, 하신 거가 사실은 그 뭐야 그 레이텍에서 매트릭스를 하면 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위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렬이 마음대로 안 돼서 쉬프트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매니멜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근데 레이텍의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그 컴포넌트 단위로 접근하는 게 좀 어렵다. 예, 장단점이 있겠네. 그러니까 되기는 되는 건가 봐요. 그 레이텍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네, 붙이는 실제로 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음,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특정 타겟을 접근하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네네네. 네. 아,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종 결론은 그냥 이걸로 해놓고 시프트를 하자로 결론을 냈었습니다. 네네네. 그 컴포넌트로 접근할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쪽에서 플렉서블하게 가고 정렬은 그냥 수동으로. 예. 커지면은 예를 들면 3 곱하기 3까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 치더라도 더 커졌을 때에 대한 거는 좀 그게 장단이 있을 거라서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렇네요. 매트릭스 사이즈가 커지면 진짜 그냥 그 레이텍으로 정렬하고 그냥 수동으로 좌표 찾는 게 빠를지도.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음, 수동으로 정렬하는 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그 제가 좀 고민해봤던 문제인데, 그걸 안 해본 네네. 게 아닌데, 그 그룹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그룹을 지어을 했잖아요, 스트럭처를 해가지고. 네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좌표를 찾는 게 또 약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룹이 아, 바뀌거나 하면, 음, 그렇군요.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좌표 찾는 일이랑, 좌표 찾는 일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좀 구분을 잘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음, 입니다. 음, 또, 네, 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음, 다른 분들은? 저는 다음 시간에 만약에 제 다음 주에 가능하다면 그 블렌더에서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간단히만 제가 아는 만큼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